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렬쌤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연축성 발성장애 극복을 위한 발성 강좌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2강까지 연습했던 것들 사실은 제가 지금 오프라인 그 연습 그 레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그 일단 진행을 해보니까 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강 이렇게 쭉쭉 진행을 했는데 사실 두 번 저는 진행을 했지만 막상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그 2강까지 나간 진도를 지금 지금 저 오프라인도 한 두 번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나가지를 못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 발성이라는 것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고 그러셔서 그 과정들을 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 강의가 진행됐는데 그 락스보스 사이렌 소리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뭐 이렇게 후드 마사지 또 락스보스 단계별로 그 올바르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쪽 진도랑 좀 맞춰볼까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 뒷부분에도 새로운 것들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따라만 하면 되는 우리 발성 레슨 세 번째 시간 상체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를 한번 돌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최대한 귀 가까이 붙여서 크게 돌려주세요. 네,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우리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되게 뭐랄까요? 뭐라고 하죠? 몸짱 반대말이 뭐죠? 몸꽝인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그 딱딱하게 몸이 굳어 있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스트레칭 같은 거 해보면 되게 좀 안 돼요. 어릴 때는 되게 유연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몸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앉아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어서서 뭐 이렇게 허리도 굽히고 이렇게 옆구리 운동도 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앉아서도 할 수 있군요. 네. 등배 운동 같은 것도 해주시고 좀 그 횡격막과 그리고 성대에 관련된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좀 스트레칭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쭉쭉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깨 좀 아프다고 그랬죠. 계속 아파요. 풀리지가 않네요. 요즘 저는 그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 헬스클럽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다녔나요? 2주 됐는데 그래도 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서 좀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서너 번 했다고 이게 몸에 확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살이 많이 없어서 유산소 운동보다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육량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자세가 좀 바라진다고 할까요? 몇 번 안 했는데 근육이 이렇게 좀 이렇게 텐션이 생기면서 좀 조금 아프잖아요. 이게 하고 나면은 땡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땡기는 거 등 근육, 뭐 가슴 근육 이렇게 팔 이쪽 근육 이렇게 상체 하체 번갈아 가면서 그 웨이트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깨가 약간 이렇게 펴지는 느낌, 허리가 펴지는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근육은 안 생겼지만 아직 일단은 자세가 좀 바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 좀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평상시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약간 이렇게 꾸부정해요. 저 자세 보면은 기본적으로 목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거북목 자세 약간 있거든요. 그리고 등도 약간 평상시에 힘 빼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컴퓨터 할 때나 이렇게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가슴을 이렇게 펴주고 허리를 펴주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성장애 앓을 때는 그 뭐죠? 혹시 이 구부정한 자세에도 문제가 있나 해서 그거 샀어요. 그 교정하는 벨트 있죠. 어깨에 이렇게 딱 차면 어깨 이렇게 늘려주는, 펴주는 그 벨트도 샀거든요. 조금 했는데 되게 불편해요. 답답하고. 그래서 그
많이 꾸준히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깨가 좀 펴지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운동이 꼭 그 치료로 반드시 간다 뭐 요거 아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한 몸을 위해서 그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선순위에서는 운동이 우리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리죠. 우리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뭐로 하라고 그랬죠? 발성 연습을 우선순위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시간 내기 힘드시면 무조건 발성 연습하시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된다는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상체 스트레칭 다음에는 후드 마사지. 네, 후드 마사지 해볼게요. 자, 카메라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목을 잘 보여드릴게요. 자, 후드 마사지 하실 때 지금도 많은 분들 보니까 그 후드를 돌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후드 쪽에 그 해부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수가 있는데, 음, 그 한번 인터넷에 후드 해부도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후드에 이 갑상 연골과 설골과 그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갑상 연골의 끝부분, 제가 이렇게 만져진 이 뼈가 갑상 연골이잖아요. 이 부분이 후드 전체 부분이고 이제 이게 움직이는 부분. 이게 후드예요. 이 부분이 후드고 이 뼈 쪽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갑상 연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바로 위에 약간 볼록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단단한 뼈가 하나 이렇게 U자형으로 걸쳐져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딱 걸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설골이에요. 이 갑상 연골과 이 설골이 근육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설골이 이렇게 약간 떠 있죠. 갑상 연골 위에 얹혀 있고 근육으로 이어져서 위에 떠 있는 느낌인데 그 근육 있죠? 그 근육 부분 여기가 조금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근육이 좀 많이 느껴지고 쭉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도 약간 많이 느껴지는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손가락을 이렇게 거의 약간 집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요걸 해보는데 그 사람들마다 이 갑상연골의 생김새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좀 놀랬어요. 이게 저는 좀 큰 편에 속하고 남자분들도 이렇게 좀 작은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작더라고요. 저 남자라서 큰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 부분 이제 갑상연골 부분이 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보니까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많이들 움직여 보질 않으셔서 굉장히 많이 굳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좌우로 10번씩. 네, 이렇게 후드를 움직여 주는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10번씩 따라해 보세요. 네, 손으로 자연스럽게 이 후드를 약간 밀어준다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밀어주셔야 됩니다. 약간 뻐근하다, 근육이 조금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갑상연골과 이 위에 홈, 이 근육을 쭉, 이 근육도 사실 나중에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맨살에는 이제 힘든데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셔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 사이 근육을 이렇게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마사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해부도를 인터넷 찾아보시면 갑상연골하고 설골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게 FM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들 만져보면 이게 좀 많이 붙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다는 거겠죠. 이 근육들을 풀어주셔서 갑상연골과 설골이 잘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사이를 쭉 따라 들어가셔서 홈에 손가락을 아예 집어 넣듯이 꽉 잡으세요.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좀 아프다, 더 아파야 돼요. 쭉 넣으셔서 잡고 앞뒤로 돌려줍니다. 뼈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손에 좀 가려서 안 보이시죠? 네. 자,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갑상연골, 바로 윗부분이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 꾹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 쭉 따라 들어가면 여기에 또 홈이 끝부분에 거의 끝부분에 설골과 갑상연골 사이에 홈이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다 손가락을 거의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록 집어넣은 상태에서 요거 할 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설명하니까 말하고요. 여러분들은 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집어넣듯이 꽤 깊이 들어가죠. 네. 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거의 들어갈 정도예요. 이 정도 눌렀을 때 저는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 분은 비명을 지를 만큼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거기에 깊이 들어 놓은 다음에 뼈를 이렇게 돌아가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뼈를 이 후두 전체를 원을 그리듯이 앞뒤로 돌려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후두가 돌아가는 거? 반대 방향으로도. 네, 지금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제대로 잘 제가 평상시에 하던 것만큼 크게 되진 않고 힘이 잘 받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넣어서 후두 전체가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요. 뼈가 돌아가야 돼요. 네. 이 뼈가 이 뼈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네. 요거 하고 나면 여기 정말 빨개지고 뭐죠? 학생들 보면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 막 손톱자국 나 있고 폐어 있고 상처 나 있고 이런 분 되게 안타까워서요. 네,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이긴 한데 아무튼 후드 마사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연습들이 정확한 자세, 정확한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 효과가 좀 떨어져요. 정확하게 한 번을 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후드 마사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호흡 연습 가르쳐 드렸는데 아직 요 단계는 좀 아직 좀 아니긴 한데 어떡할까요? 이 호흡 연습은 조금 나중에 아니면 따로 제가 좀 할게요. 오늘은 일단 락스복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많이 해봤는데 아직 호흡 연습을 거기까지 나아갈 만큼 따라오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떼서 강의를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락스복스 1단계부터 차분하게 각 단계별로 좀 여러분 익숙하실 때까지 저는 빨리빨리 하지만 여러분은 차분히 몇 번씩 반복하면서 그 방법 하나하나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네. 1단계요. 그냥 바람만 부는 겁니다. 최대한 숨을 많이 들이마셔서 그 다음에 길고 고르게 끝까지 쭉 물 버블이 고르게 버블버블 하고 있나 요것만 생각하셔요. 다른 거 이제 제가 이제 길게 하라고 하니까 이 횡격막에 또 많이 힘을 주라고 하니까 횡격막을 많이 생각하느라고 이 버블에 막상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근데 버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잘 떨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입이 내 이 호스에 이렇게 뭐 입술, 볼 이런 곳이 잘 우하고 떨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연습으로 넘어갑니다. 2번 연습은 이제 우 소리를 내는 거죠. 요령은 똑같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였죠? 2번 연습할 때에는 마지막까지 숨을 다 빼시면 안 된다는 거. 소리를 내면서 마지막까지 쥐어짜듯이 횡격막을 쥐어짜서 그 숨을 다 내뱉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절대 이거는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우. 네. 다시 한번요. 네. 네. 자, 락스복스 2번 연습을 하면서 1번 연습과 동일한 요령을 하는데, 자, 1번 연습을 했던 것을 2번 연습할 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축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자, 1번 연습에 그 자연스럽게 호흡만 빠져나갈 때에 자연스러운 그런 버블링이 2번 연습할 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축 내전형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 할 때 우우우우우 약간 이렇게 연축 증상이 나타나서 끊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호흡이 좀 답답하고 뱉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인식하는 순간 또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설명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 혼자서 연습하실 때에는 그냥 이 부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나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에 계속 거기에 매이게 돼요.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락스복스를 하면서는 다른 부분들, 횡격막, 공명이죠. 울림들, 볼의 울림, 호수의 울림, 물의 버블, 그 다음에 뭐 코 위쪽 영구개가 열리는 느낌, 요런 것만 생각하세요. 요런 거 생각하기에도 많거든요. 요런 거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연축 증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번 연습을 할 때 우라고 소리를 내지만 1번 연습할 때의 그 버블링을 잘 가고 있는지, 그 버블이 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2번 연습 우 소리. 요것도 또 뭐죠? 높은 음도 내보고 낮은 음도 내보고. 아, 내가 연축이 제가 이제 수강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높은 음 내보고 낮은 음 내보고 또 편안한 음 내보는데 어떤 특정한 음역대에서 연축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축 증상이 없이 편안하게 나오는 음역대가 어디지 한번 그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낮은 음도 한번 해볼까요? 낮은 음으로. 높은 음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들을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토바이 소리였죠?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 할 때는 이제 세 번째에 나 가장 그 우우우 할 때 세 번째 음을 되도록이면 더 높이 해봐야지. 요런 마음으로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네. 요거 할 때 잘못하면요. 앞에 그 두 개나 세 개, 이 오토바이 소리를 횡격막으로 툭툭 쳐줘야 되는데, 횡격막으로 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횡격막으로 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 이런 식으로 음 높이만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 번 다 툭툭툭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우우우 이렇게 우우우 우우우 순간적으로 횡격막으로 툭 쳐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공명자리가 한번 툭 올라오는 느낌 윙 하고 이쪽 울리는 느낌 그 느낌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힘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횡격막에 힘이 안 붙어서 아직 횡격막이 단련이 안 되어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태권도 할 때 이압 하고 기압 지르잖아요. 큰 소리 내면 마이크로 크게 들어가니까 큰 소리도 못 내겠어요. 자, 기압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이압 하고 넣으면 여기 배가 한번 툭 이렇게 쳐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약간 그 느낌 비슷합니다. 우우우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사이렌 소리였죠. 사이렌 소리는 가장 낮은 음부터 가장 높은 음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처음에는 일단 첫 번째는 편안하게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금처럼 편안하게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음역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음역이 점프해 버렸죠. 지금 계속 약간 목에 이렇게 가래가 꼈는데 네,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물만 계속 마시고 있는데 안 그럼 끊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끊어질 수가 있는데 끊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성대를 늘렸다가 높은 음일 때 이게 수축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이 과정을 연습하는 게 지금 요 락스복스를 하면서 성대 스트레칭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 사이렌 소리가. 그래서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처럼 우우 이렇게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중간이 없어지면 안 돼요. 다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네, 요거를 최대한 더 낮은 소리부터 최대한 더 높은 소리까지 쭉 이었다가 내려와야 되고 주의사항은 높은 소리를 올라갔을 때 유지하지 마시고 바로 내려오셔야 돼요. 바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대가 한번 이렇게 수축됐다가 높은 소리에서 바로 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유지해버리면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힘이 들어가 버려요. 목에. 성대가 이걸 유지하려고 힘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유지하는 건 사실 성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목에 힘을 줘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요거 그냥 펴주시면 됩니다. 네, 높은 소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높은 소리 한번 툭 찔러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높을 올라갈 때 횡격막을 한번 쭉 밀어줘서 힘을 줘서 이게 우 찔러지게 우 하고 찔러지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올려놓고 공명점이 올라온 다음에 우 하고 음은 떨어지지만 공명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부분들 다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오늘은 좀 할게요.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하세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하셔서 세 번째 강의인데 약간 뒤로 물러난 느낌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각각의 모든 연습들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요거를 좀 체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내드렸나 모르겠어요. 일지를 쓰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는 거를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이렇게 저는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목소리 연습 일지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위에 연습 순서 이렇게 쭉 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루틴을 짜시면 됩니다. 날짜, 연습 시간, 그다음에 몸 상태, 몸 상태가 아주 나쁨부터 아주 좋음까지 이렇게 나누어서요 하고요. 그다음에 목소리 상태 1점부터 10점까지 가장 안 좋은 게 1점, 정상이 10점이라고 넣었을 때 내 소리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는지, 그 다음에 호흡 연습, 강아지 호흡이 했는지, 그렇지 약을 먹고 있는지, 또 운동은 했는지 해서 특이사항들 오늘은 어떤 연습을 했는데 뭐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거 일지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서 이거를 데이터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 전후에 반드시 녹음하라고 했죠. 녹음하시면서 연습하고 그 연습 전후의 상태, 그리고 어제의 상태, 오늘의 상태, 혹은 일주일 후의 상태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녹음하셔서 들어보면서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막연하게 오늘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일지를 적으셔서 객관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